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오늘은 도인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인쌀 또는 교인쌀이라고도 하는데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을 뜻합니다. 이 모양이라는 것이 칼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걸 도인쌀이라고 하고요. 교인쌀은 칼날이 겹쳐 있다. 두 개가 교차되어 있다라고 해서 교차할 때에 그 교자를 써서 교인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인쌀은 도인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칼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칼날 모양의 구조가 현장에 가보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집안에 이제 대문 쪽이라든지 창문이 있다면 창문이라든지 대문이 있는데 이 창문과 대문에 근접해서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빗물바지처럼 우붕을 세웠을 때 이런 모양의 우붕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모양이 그 파도 모양처럼 울룩불룩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를 따라서 빗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죠. 우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빗물바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 문 쪽에서 보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파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칼날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인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교인쌀은 이런 게 두 가지가 겹쳐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도인쌀이 뭔지를 아실 텐데요. 특히 이런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그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큰 방 쪽입니다. 큰 방 쪽인데 큰 방 창문 앞에 창문 앞쪽에 창고 허들의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요. 그 창고 지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창가를 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집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이런 경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러한 형상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영향을 준다. 거주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살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러한 건물을 창가라든지 문가 쪽에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짓다 보니까 이런 게 간혹 가다가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뭐 기둥 모양의 그 에이리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도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그만 건물, 큰 건물 옆에 조그만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살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되고 또 이런 걸 알고 나면 아마 이렇게는 짓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현존하고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읽어보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천장을 씌워서 지붕을 씌우면서 그 모양, 씌운 그 모양이 파랑형으로 되어 있으면 살기를 형성하는데 이를 도인살이 한다 이거죠. 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외의 재난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외의 재난.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상하좌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위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것도 다르게 되겠죠. 영향을 받는 사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인쌀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용구를 주로 설치합니다. 용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 영상에 다 이미 올려놨고요. 용의 머리에 거북이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 쪽이 딱딱하게 되어 있죠. 이 딱딱한 구조가 이런 칼날이 있어도 이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 그거 등 쪽이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것이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용구를 해당 사론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근접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교인쌀은 그림을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처마를 이렇게 우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붕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필이면 이쪽 문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방 문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과 창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좀 피해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문창이 없는 쪽을 향해서 만들어 줘야 하고요. 또 이렇게 날카롭게 치지 않도록 각도 조절을 좀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연의 형성이 임하는 날에 우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의 흐름을 말합니다. 매 연마다 주관하는 성효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해당 방위의 흉성이 도래한다면 우회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들이 현장에 가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형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 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또 후가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시고요. 자, 지난번에도 그 도쌀에 대해서 언지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이 도인쌀, 칼날이 주가 되는 살기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양쪽에 있으면 교인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창이나 문 쪽에 있으면 더욱더 심하게 영향을 주고, 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 의의 재난을 가져올 수 있고, 또는 건강 방면에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파재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방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파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집안의 흐름이 불순해진다, 순탄하지 않다, 자꾸 우환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방이나 시간, 이런 시공간의 구조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배합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도인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하고 복합적으로 연계해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